안녕하십니까. 긴급속보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1년 6월 21일이고요. 오후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계속 위기라고 뉴스들이 위기를 조장하더니 사실은 윤석열 총장 지지율 상승했습니다. 이재명과의 격차 벌어졌고요. 이재명과 이낙연 합쳐도 윤석열 총장 한 사람 못 따라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또 시나리오 하나 있죠? 이 모든 게 윤석열 총장이 잘한 게 아니라 이준석 효과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역대 최고라는 기사를 메이저 언론들이 쏟아내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봤더니 완전히 내용이 다릅니다. 왜냐? 분위기 잡고 올라가던 국민의힘 지지율이요. 지난주 후반에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준석이 마음먹고 윤석열 총장을 공격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국민의힘 지지율이 그야말로 급강하하기 시작했습니다. 관련된 내용 알려드리겠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 윤석열 총장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인사를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실장을 했던 인사를 1호 영입 인사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사는 사실은 오세훈 캠프에서도 역할을 했었고 한마디로 소위 말하는 범야권에 전반적으로 관여를 했던 그리고 최고의 전문가,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의 이준석 측에서 계속 능력주의를 얘기했죠. 경험 없이 시험 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거라고 주장하는 게 저자들인데요. 실제로 검증된 사람 영입했습니다. 1호 인재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 여러분들께 다 세트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럴 때가 있어요. 자, 지지율 격차 더 벌어졌다. 윤석열 38%, 이재명 25%. 딱 보시면 이 답이 나오죠, 여러분들. 차기 대권 후보 적합도에서 야권 유력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여권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의 지지율 격차가 일주일보다 더 벌어졌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는 윤석열 35.5대 이재명 27.7이었는데 윤석열 총장 2.5% 올라서 이번 주에 38% 됐고요. 이재명 25%, 2.7%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윤석열 총장 계속 위기다. 이자들이 노래를 불렀었는데, 메이저 언론들이 노래를 불렀었는데 알고 봤더니 윤석열 총장 지지율이 올라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조중동 멘붕이라고 할 수 있죠. 한국사회 여론연구소가 TBS의 의뢰로 지난주에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해서 오늘 발표했는데요. 윤석열 총장 지지율 38%, 이재명 지지율 25%, 13% 차이 납니다. 이낙연이 12.2%가 나왔으니까 이재명, 이낙연 합쳐도 37.2%, 윤석열 총장이 더 높습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 4%, 오세훈 서울시장 3.3%, 유승민 3.1%. 이게 바로 요즘 그 상종가라는 유승민의 실체죠. 추미애 2.7%. 일단 유승민은 추미애랑 놀고 오시라는 얘기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그리고 심상정, 박용진 순이었다고 합니다. 윤석열 총장 지지율 2.5% 상승했고 이재명 2.7% 하락했습니다. 7.8%에서 13%로 커졌습니다. 자, 여론조사 얘기할 때 오차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3.1% 얘기하면은 다들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고 얘기하잖아요. 윤석열 총장 플러스 3.1, 이재명 거기서 마이너스 3.1 해보십시오. 그럼 사실상 20% 차이가 나온다고 해도 할 말 없는 겁니다.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3.1이잖아요. 꼭 가까운 쪽으로 플러스를 해야 되는 이유 있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이 언론들이 하는 일이 맨날 비슷하잖아요. 그죠? 맨날 비슷해요. 자, 그러면서 이런 기사들이 나오죠. 자, 이건 또 중요한 기사예요. 이준석 효과, 국민의힘 지지율 39.7%, 역대 최고다. 난리가 났죠. 그런데 자, 언제나 그렇듯이요. 흐름을 봐야 되고 추세를 봐야 됩니다. 일주일 내내 평균을 냈더니 최고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게 되냐?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
자, 2021년 6월 3주차 일간 변화 리얼미터 원자료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국민의힘이 주초에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월, 화, 수에서 42.2%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루에 3%가 빠지고요. 또 3% 가까이 빠집니다. 이틀 만에, 그러니까 6월 16일부터 6월 18일까지 6% 가까이 급락하게 됩니다.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죠? 윤석열 총장한테 이준석이 아마추어라고 그러고, 윤석열 총장 입당 안 하면은 아예 정치를 하지도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악담을 하던 그런 시절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조중동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윤석열 총장 지지율 이준석이 만들어주고 있다. 윤석열 총장, 이준석 상종가다. 국민의힘 최고의 지지율이다 얘기하고 있는데 그 흐름이 어떻게 됐어요? 이미 꺾였죠. 그럼 누가 가짜뉴스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까? 이제는 이런 거예요. 허니문 끝나고 이제는 실력의 시간. 그동안 능력주의를 얘기했던 이준석 실력을 보여줘야죠. 실력을 보여주지 못하면 그동안 주장했던 본인의 실력주의 의미가 없는 게 들통나게 되잖아요. 들통날 수밖에 없잖아요. 자, 주요 이슈들이 있어요. 이준석 돌풍에 환호했던 허니문 끝나고 검증의 시간이 시작됐다라는 평가라는 겁니다. 해결해야 될 당내 과제가 쌓였답니다. 실력 검증 첫 번째 과목. 시험 보는 거 좋아하니까 이준석도 시험 봐라 이거죠. 그런데 이준석의 시험은 뭐냐? 필기 시험이 아니라 현실에서 당에 실제 일을 갖다가 해서 결과물을 갖고 오라는 겁니다. 시험지 잘 푸는 거 말고, 그죠? 입당. 이준석의 시급한 현안 윤석열 총장의 영입입니다. 그동안 이준석은 윤석열 총장한테 입당해야 도와준다는 취지로 얘기했었죠. 오늘에서야 그 엑스파일에 대해서 마치 지켜줄 것처럼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온 중앙일보 인터뷰라든지 기존의 인터뷰들 다 보시면 입당을 하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당 외부 주자 입당과 관계없이 대선 경선을 시작하겠다는 버스런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버스 출발하십시오. 윤석열 총장. 이동훈이 그 윤석열 총장의 대변인으로 있으면서 이준석이랑 소통을 한다고 했던 이동훈. 이준석과 윤석열 총장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고 얘기했던 이동훈이 장해찬 시사평론가가 택시론 얘기하니까 굉장히 부적절한 얘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국민들은 국민의힘보다는 윤석열 총장 쪽에 힘을 실어주기 시작한 겁니다. 젊은 세대 얘기를 또 했답니다. 젊은 세대는 정치 참여에 있어서 명확하고 뜸을 들이지 않는 모습을 선호한다면서 당 밖에 있는 주자들이 입당 선택을 늦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계속 젊은 세대, 젊은 세대, 젊은 세대. 젊은 세대 중요하죠.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원래 20대한테 지지율이 높았어요. 젊은 세대를 내세워서 윤석열 총장을 젊은 세대와 분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희 방송 보신 분들을 다 알겠지만 1년 내내 윤석열 총장의 강점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20대, 30대가 압도적으로 지지한다. 그렇잖아요. 40대 빼고는 다 윤석열이다. 그러면은 젊은 사람들은 윤석열 자체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아무 성과도 없는 사람이 시험으로 무슨 지방의원 뽑고 토론 배틀로 대변인 뽑고 심지어 그 토론 배틀에 심사위원은 이철희를 데려오겠다고 하는 사람이 문재인 청와대 사람을 데려오겠다는 사람이 젊은 세대를 자꾸 파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얘기하세요. 젊은 세대 얘기 자꾸 하지 말고요. 당 지도부에서 당연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당 외에 있는 분들을 받으려는 노력을 과연 제대로 하느냐에 따라 걱정이다. 윤석열 총장을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윤석열 총장뿐만 아니라 현재 공무원 지위에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 그리고 김동연까지도 우리 당 후보로 판단하고 보호해야 된다. 엑스파일 논란 때문에. 그래도 윤석열 총장 엑스파일 문제 때문에 문제되지를 않아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윤석열이라면은 지금 믿고 있단 말이에요.
국민의당에 입당하지 않았으니 입당하면 도와주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면은 어떻게 야권 단일 후보를 만들겠다는 방향 전략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입당하면 도와주겠다 해서 조기 입당을 해버려요. 그럼 무슨 얘기죠? 나 문제 있는 사람이야 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프레임이 씌워주잖아요. 아, 잘 들어오셨어요. 문제 많으시죠? 이제 우리가 전문가들을 통해서, 전문가들 없으시잖아요. 거기서 얘기하는 전문가란 게 뭡니까? 정치 몰입애들, 브로커들, 컨설턴트들, 뭐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갖고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입당하면 어떻게 돼요? 나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자백하는 게 되잖아요. 윤석열 총장 쉽게 들어올 수 없도록 지금 저렇게 함정을 파놓은 거라니까요. 그죠? 상식적으로 저건 함정 아닙니까? 계속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입당하면 네거티브 조력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또 얘기하죠. 그랬더니 이제 꼬리를 좀 내리고 당 밖의 주자들에 대한 네거티브가 강화되는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 당 밖에 계신 분들에게도 앞에 꼭 어느 정도 붙입니다. 범야권 주자로 분류되는 만큼 앞으로 포괄적으로 다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말을 해도 말이 길죠. 아주 노련한 정치인들이 쓰는 방식을 씁니다. 직설적이라면서요. 자, 한번 보세요. 말이 참 길잖아요. 당 밖의 주자들에 대한 네거티브가 강화되는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 당 밖에 계신 분들에도 어느 정도 당 밖에 계신 분이란 표현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범야권 주자로 분류되는 만큼 앞으로 포괄적으로 다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제대로 방어해주진 않겠다. 그 다음에 합당. 국민의당 안철수와의 합당도 전망이 녹록치 않습니다. 실무 논의에서 충돌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도부에선 일단 합당부터 합시다 얘기하는데 당명 변경에 반대한다라고 혼자서 또 나서고 있어요. 식당이 잘 되니까 간판을 내리자는 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 최근 높아진 지지율로 입당 문의가 느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란 당명을 바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간단한 방법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당 하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당 있고 국민의힘 당 있으니 국민의힘 있으니까 국민의힘 당 하면 국민의힘 당명 그대로 유지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것도 좀 웃겨. 국민의힘 거기다가 당 붙이면 싫어하더라고요.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국힘당, 국민의힘당 이게 뭐가 어때서요? 그냥 그렇게 해서 같이 섞어서 섞어찌개로 가게 해요. 미래통합당 할 때 바른미래당 사람들이 미래 붙여야 된다고 해가지고 미래 붙이고 아무 의미 없는 통합 붙였던 거 기억나세요? 자기들은 작으면서 들어오면서도 당명, 자기네 당명 그대로 갖고 오면서 왜 남들은 안 된대? 뭐 당명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제 얘기는 그런 겁니다. 그죠? 조수진 의원도 얘기하잖아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끝자 한 글자만 다르니까 국민의힘당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해결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공약 현실성 논란에 차별금지법, 수술실 CCTV까지, 예. 뭐 이런 거 법안 통과는 당대표랑 큰 차이 없습니다. 원내대표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준석이 이런데 뭐 개입하고 그럴 게 아닙니다. 원내대표가 있는데 법안을 갖고 뭐 당대표가 이래라 저래라 얘기합니까? 자, 메이저 언론들, 이제 해도 너무합니다. 저 제목 이거 보고선 또 뭐 나왔나 하고 봤어요. 2가지 버전이 있다. 윤석열 엑스파일에 뭐가 있길래. 자, 제가 오늘 아침에 20페이지짜리 있는데 그것도 심지어 그 좌파 뉴스 CBS 쪽에서 나온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별거 없다더라 나왔었잖아요. 이미 다 나온 내용 다 정리한 거고 다만 공격 포인트, 그러니까 공작적인 얘기가 들어와 있다. 어떤 식으로 윤석열 공격할지 매뉴얼이다. 거기까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목이 갑자기 2가지 버전이 있대요. 뭐야? 하고선 또 봤어요. 그랬더니 뭐냐? 간략한 제목 정리 수준의 A4 용지 2장이랑 그 제목의 세부 내용을 붙여서 정리한 20장 분량이 있다. 그러니까 20장짜리만 보면 끝나는 거예요. A4 용지 2장짜리는 제목이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내용을 잠깐 살을 붙인 게 20장짜리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인사청문회 당시 쟁점이 됐던 의혹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민주당이 인사청문회 때 윤석열 총장 문제 없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거 문제 없는 거죠. 그죠? 뭐 아무 얘기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처과 관련 의혹들. 대다수 언론을 통해서 이미 다뤄줬습니다. 문제 있습니까?
언론을 통해서 털어도 문제 없다는 게 다 나왔죠. 한 관계자, 파일을 봤는데 청문회에서 다 나왔던 얘기를 제목만 정리해 놓은 수준이다. X파일이란 이름을 붙일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국민의힘에서 나서서 무슨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럴 게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법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윤석열 총장이지. 그럼 윤석열 총장이 알아서 할 수 있는 일, 상대할 가치가 없어서 상대 안 한다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굳이 끄집어내가지고 우리 당에 들어오세요. 아마추어가 해결할 수 있겠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그 난리를 치니까 당연히 지지율이 하락하죠. 이틀 만에 6% 떨어집니다. 그죠? 장제원 의원, 장모 관련 사건에 윤석열 총장이 개입했냐가 핵심 문제인데 그 여부에 대한 증거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 질문을 할 수도 없는 거다. X파일은 정치 공작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장성철이라든지 이런 쪽 사람들이 상당 수준의 디테일과 함께 구체적인 팩트들이 첨부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골프, 비용, 구체적인 사람 이름이 있다는 얘기도 든다. 대부분은 윤석열 총장과 김건희 씨가 결혼하기 전에 있던 소문 수준이다. 윤석열 총장 상대할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어떻게 나와요? 윤석열의 완벽주의, 국민이 지쳤다. 안철수는 과거형 변수도 아니다. 불안한 모습 보이면 윤석열 현상 사라질 수도. 자기네끼리 그러니까 결국 뭐였어요? 조중동과 메이저 언론과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쳐서 윤석열 총장 불안하다. 막상 국민들은 어때요? 하나도 불안하지 않다. 지지하겠다.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율 떨어지는데 일주일치 평균 내놓고 최고. 이번 주 해보세요. 어떻게 나오나. 급락. 아니 트렌드가 분명히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야, 이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준석과 그 친하다는 하태경, 이준석이 유승민 버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하태경 어떻게 나옵니까? 윤석열과 양강이 될 것이다. 유승민 안 봐줄 것이다. 결국은 윤석열 총장과 제가 대선에서 양강 구도가 될 겁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유승민계 아니냐 했더니 승부의 세계는 냉정하다. 경쟁자인 유승민을 겨냥해서 안 봐줄 것이다. 1등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토론 배틀이 다 이런 거예요. 왜 자꾸 토론 배틀 얘기하냐. 왜 최재형 감사원장도 급해지면 토론 배틀 동의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유승민, 윤석열, 안철수, 최재형, 하태경 앉혀놓고서는 이죽거리면서 낄낄대면서 사람 기분 싹싹 긁어가면서 정책과 관련 없는 얘기, 팩트 아닌 얘기 막 던져가지고 야 역시 하태경이 최고네 소리 듣게 하려고 지금 그러는 거죠? 저게 다 어떤 멤버들이에요? MBC 100분 토론, JTBC 무슨 손석희가 하는 토론 그런 멤버들입니다. 네. 막상 보세요. 아주 그냥 송영길 만나서 이준석 낄낄대고 이철이 만나가지고 친한 척하고 뻔하잖아요. 그림이. 하다가 기자들이 기사를 이 정도까지 쓰는 상황이 왔습니다. 홍준표 복당이 몰고 올 영향, 윤석열의 악재, 최재형도 악재고 홍준표도 악재고 아니 자 최재형 홍준표 이런 분들 다 어떤 분들이에요? 당연히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서로 붐업이 같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밴드 회건 효과 딱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 지금 얘기하는 거는 야 홍준표가 복당하면은 윤석열 날라간대. 뭐만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뭐만 트집 잡고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 그러니까 모든 거를 부정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서로가 힘을 합쳐가지고 문재인 정권 끌어내리는데 같이 움직여야 될 대상들이에요. 근데 기사를 이런 식으로 이간질 기사를 쓴다고. 야, 윤석열 총장 다 대응 안 합니다. 대응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동훈이 이준석이랑 접선했다고 이준석이 지금 권영세 의원 시켜가지고 최재형 윤석열 총장 측과 접선하겠다고 얘기했죠? 소통하지 왜 접선을 합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정치를 공작으로 배웠으니까 그런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랑 이동훈이랑 자꾸 말이 안 맞았던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 이런 거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그냥 윤석열 총장은 내 갈 길을 가겠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인물, 능력 있는 인물, 최고의 인물, 정책의 최고의 인물. 그동안 이준석 쪽에서 얘기 나온 게 뭐예요? 정책 얘기를 안 해요. 정치적으로 네거티브 하면은 네거티브 대응팀 우리가 전문가들 여기 이준석이 얘기하는 전문가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치꾼들이에요. 반면에 윤석열 총장은 정책으로 갑니다. 윤석열 캠프 예산 전문가 이석준 전 국조실장이 합류했습니다. 기재부 정통 경제관료 출신입니다. 자, 김동연 대항마도 되는 거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런 전문가들 영입할 생각을 안 하고 있잖아요. 자기네들끼리 세대교체라고 하면서 그 정치판에 왔다 갔다 하던 젊은 사람들끼리 해먹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캠프는 진짜 예산 전문가 데려오는 겁니다. 기재부 정통 경제관료 출신, 경제 경륜이 풍부해서 정책 총괄 지휘가 예상된다는 겁니다.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 캠프에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합류를 했습니다. 이상록 대변인, 이 전 실장은 30년 넘게 공직에서 예산, 재정 등 나라 살림을 맡아왔습니다. 나라 살림 전문가입니다. 거의 섀도우 캐비넷 수준이죠. 다양한 국정 경험을 살려서 캠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냥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PK가 중요하죠. 부산 출신이고 동아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했습니다. 행정고시 합격한 이후에 경제부처에서 활약했고요. 기재부 2차관, 예산실장,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지낸 정통 경제관료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있죠.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국조실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국정조정실장을 지냈습니다. 지금 자 야권이 하나 돼야 된다는 데는요. 친이도 없고 친박도 없고 친유승민도 없는 겁니다. 누구든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써야 됩니다. 근데 이준석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박근혜 정권 사람들이랑은 선을 그을 것처럼 얘기했죠? 심지어 윤석열 총장한테 탄핵에 관한 입장을 유지한 채로 들어와라. 윤석열 총장이 탄핵에 관한 입장 공개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기다려보세요. 그 나름대로 정치적으로 올바른 표현을 할 겁니다. 신모 원료에서. 하지만 이건 상징적인 거예요. 박근혜 청와대 국정조정실장을 캠프의 총괄 팀장급으로 모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박근혜 정부만 했으면은 중요한 게 아니죠.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4.7 재보궐선거 이후에 오세훈 서울시장 체제에서 서울비전 2030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서울의 10년 청사진을 그리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의 지금 남은 1년간의 비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2030년까지 서울의 살림까지 청사진을 그렸다는 겁니다. 이게 능력 아닙니까? 엑셀 시험 보는 게 능력입니까? 진짜로 서울의 비전을 만드는 게 능력입니까? 국정 조정을 하는 게 능력입니까? 예? 대한민국 경제 정통 관료로서 기재부 차관도 하고 예산실장도 한 사람이 능력입니까? 진짜 능력. 윤석열은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면 다 같이 갑니다. 엑셀 시험 치는 게 능력입니까? 에이.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정책 및 공약 수립 등을 총괄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이제 옥석이 가려지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막 흥분해요, 매번. 어이가 없잖아요. 엑셀 시험 잘 치는 게 실력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정통 경제 관료고 청와대에서 실제로 국정조정실장 했고 4.7 재보궐선거 지가 이겼다고 얘기하잖아요. 저기 이준석은 2030표 남자표 자기가 갖고 와서. 근데 결국 핵심은 뭐였습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일 잘할 수 있도록 실제 역할을 한 거 누구예요? 그죠? 이석준 전 박근혜 정부 국조실장인 겁니다.
진짜 실력 윤석열.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윤석열 총장이 지금 그리고 있는 청사진입니다. 기다리십시오. 자맹이 윤석열 총장의 문제라고요? 6월 27일경에 대권 출마 선언한다고 했잖아요. 정치 참여 선언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일주일을 못 기다려? 그러니까 당신들이 그러는 거야. 차라리 그 일주일 동안 정책 좀 만들어봐. 에? 무슨 선거 공작할 생각 하지 말고, 예. 김무성 보좌관이 이렇게 보내는 그런 엑스파일 문서, 뭐, 의혹, 이런 거에 자꾸 관심을 갖지 말고, 그 시간이 있으면은, 저희 여의도 연구원에 있는 연구원들, 그 다음에 당직에 있는 사람들, 당직자들, 그 국회의원 보좌관들, 머리를 맞대고 정책 좀 만들어 보세요. 정책이 일주일 만에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러면은, 대권 선언 비전이 일주일 만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차근차근 광화문의 이마빌딩에 지금 사무실도 임대했지 않습니까? 인테리어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침에 쿠키뉴스 어떤 기사까지 나왔어요? 윤석열 총장 출마 포기를 준비하고 있다. 퇴로를 마련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에게서 나왔답니다. 이러니 국민의힘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죠. 어쩔 수 없습니다. 윤석열 총장 지지율 양자로 50%대 몇 번 더 하고 그냥 갈 길을 가야 됩니다. 마이웨이 선언했는데 이거 이렇게 저렇게 재고할 상황이 아닙니다. 자꾸 끌려가다가는 끌려간 적도 없지만 자꾸 언론이 끌려가는 모습을 자꾸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살리기 위해서는요,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는 옥석을 가리고 기준이 있죠? 헌법,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지금 이 관련해서 만들 정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박지원은 문재인과 함께 국정원의 원훈을 신형복의 글자체로 썼습니다. 국정원에서 잡아야 될 사람의 글자체를 쓴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나라가 변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헌법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한미동맹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이래요. 말만 하고 뭐 하는 게 없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데 윤석열 총장 진짜 민주주의는 뭐라고 그랬죠? 자유민주주의라고 했죠? 시장경제를 지키는 게 검찰의 역할이라고 했고 아버지가 경제학 교수라서 시장경제를 누구보다도 잘합니다. 그리고 한미동맹 마칸델라임이라고 하는 미국 법무부의 전직이죠. 이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트럼프의 그 최측근 중에 하나입니다. 트럼프 변호인단의 한 명이기도 하고요. 그 사람과 서울중앙지검장 시절부터 연계를 해서 그래서 협의문도 만들어냈습니다. 합의문도 만들어냈습니다. 일개 서울중앙지검장부터 시작했는데 검찰총장 됐고 대권 후보 됐죠. 미국에서는 다 이런 거 파일링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아예 안 하잖아요. 아예 안 하는 사람보다는 하는 사람이 확실하죠. 그리고 실천을 할래야 할 수가 없잖아요. 아직 대통령이 안 됐으니까. 그죠? 간단한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이건 취재가 확실히 됐어요. 대한민국의 건국정신 그리고 개발정신을 기리는 상징적인 곳에 정치 참여 선언한 후에 갑니다. 정치 참여 선언하기 전에 간 거는요. 그만큼 중요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냥 다 같이 아우르겠다.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호남표 중요하다니까요. 지금 압도적으로 승리한다는 게 그 전에는 문재인 정권에 압도적으로 승리한다는 게 의미가 컸어요. 근데 지금은 거기서는 안 끝나요. 문재인 정권에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거에서 끝나면 안 되고요. 경선에서 국민의힘 후보에게 압도적으로 승리해야지 딴소리가 없습니다. 자강론 얘기하면서 3자 구도 만들어도 이긴다. 김종인 얘기했던 거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준석이. 그거 이겨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더 어려울 겁니다.
지금 저자들 최재형 감사원장 어떻게든 얽어매려고 해서 정의와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누군가가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나라를 위해서 제왕적 대통령을 폐하고 내각제 내지는 이원 집정부제를 하자고 지금 계속 메시지를 넣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정말 훌륭한 분들이 기존 정치권의 압박과 회유에 넘어가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거죠. 근데 가장 위험한 거는 결국에는 지금은 가장 위험한 거는 이준석 세력이에요. 이준석 세력, 송영길이가 40세 이하 출마 갖고 올해 안에 개헌합시다 했을 때 거절할까요? 거절할까요? 지금껏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완전히 망했을 때 그래도 국민이 희망을 갖고 있었던 건 윤석열 총장이었죠. 근데 윤석열 총장 덕에 4.7 재보궐선거도 이긴 것이고 그런데 지금 와서 이준석 바람을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총장이 고개 숙이면서 들어와라. 그리고 일개 평당원으로서 다른 후보들과 똑같이 토론 배틀에 참여하라. 이게 가능한 말입니까? 실력으로 평가한다면서요. 그 실력이 토론 배틀이랑 시험 치는 거 말고 없습니까? 윤석열 총장은 그래서 한 방 날린 겁니다. 이제 줄줄이 캠프 영입 인사들이 발표가 될 텐데요. 윤석열 총장이 얘기하는 진짜 실력, 이제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제는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필요한 뉴스 있으면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7시